네, 미국 현장 투표는 2시경에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개표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트럼프 쪽으로 분위기가 좀 쏠려가고 있기는 한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현재 바이든 같은 경우는 237표 얻어가고 있고요. 화면 조금만 다시 올려주실래요? 트럼프 대통령 현재 213개의 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총 538개의 표 중에서 바이든 후보가 조금은 더 앞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요국들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캘리포니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거인단이 놓인 최대 많은 득표수를 가지고 있죠. 55개의 득표수를 가지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현재 30%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 역시나 민주당이 우세한 만큼 바이든 후보 68%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펜실베이니아 살펴보겠습니다. 선거인단 20명 가지고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56% 우세하고 있고 바이든 후보는 41%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플로리다도 살펴보시죠. 29개가 가지고 있는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96% 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렇게 마감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51%, 또 바이든 후보는 47%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살펴보시죠. 15명의 선거인단 가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현재는 50% 넘게 가지고 있고요. 바이든 후보는 48%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트럼프 쪽으로 움직인다면 혹은 바이든 후보가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살펴봐야겠죠.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과 함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씩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트럼프로 좀 기우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다시 확정이 됐을 시에 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선거를 전체적으로 일단 봤을 때 일단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7%포인트 앞서는 결과를 이제 보여줬지만 실질적으로 개표 결과를 보면서 트럼프의 저력이 여전히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두 후보의 정책 공약을 근거로 해서 이 두 후보의 당선 시나리오에 따라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을 해보면 일단 그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재정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많이 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그 무역 정책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강조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가 조금 더 약화되는 모습, 즉 자유무역을 조금 더 선호하는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가 훨씬 트럼프 재선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무디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과 그다음에 한국과의 경제 성장의 연관성을 가지고 한국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추정을 해본 결과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 한국 경제에 더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이든 후보가 됐을 때 한국 경제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보통 네.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미국 대선 다음 해에는 우리 수출에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경우 이번에도 누가 되든 역시나 영향이 미쳐질까요? 네, 아무래도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대선 당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 전반적으로 대미 수출 자체가 줄어든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긴 하지만 사실 트럼프 재선으로 인해서 트럼프의 어떤 무역 정책 자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더 가능성도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오늘만 해도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만약에 누가 되든 금융시장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까요? 일단 마감을 했지만 일단 전날 뉴욕 증시를 일단 보면요. 일단 그 뉴욕 증시 대부분이 좀 상승세로
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은 역사적으로 대선일 날에 주가가 조금 오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어제 뉴욕 증시를 보면은 대부분 대선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민주당이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가 바이든 후보가 더 우세한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백악관뿐만 아니라 상하원 의원 모두 장악했을 때 블루 웨이브로 인해서 이런 그 재정 인프라 투자에 대한 대규모 재정 부양책뿐만 아니라 코로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측면에서 뉴욕 증시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도가 조금씩 트럼프 쪽으로 기울기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예상도가 조금 달라짐에 따라서 아무래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됐을 경우에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시장의 긍정적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있던 재임 기간 동안에 했던 정책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수출 여건을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달러 약세는 앞으로 조금은 더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